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신축 개발 전문가를 모셨어요. 이전에도 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조장현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또 왜 모셨냐면 우리 이제 잉크에도 강의하고 또 이전에 다니TV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좀 해보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땅 찾기가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좋은 땅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땅 싸게 잘 사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고급 노하우예요. 이거는 내가 잘만 활용하면 진짜 몇천 몇억의 가치가 있는 그 강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인사를 안 드렸네. 인사 먼저 드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조장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소개시키는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빈 땅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쓸만한 땅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쓸만한 땅이 뭐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관심 가지면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방법인지 오늘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어떤 뭐 업종이든지 네. 종목이든지 간에 네. 뭔가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거나 네. 뭐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제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이 신축이나 시행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그렇죠. 90%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운 게 땅이죠. 토지. 예. 토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축하면 일반인들은 이거 집 지으면 뭐 10년 고생한다는데 늙는다는데 근데 건축에 대한 두려움들 더 사실 가시는데 그거는 좀 하다 보면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9%는 이제 좋은 땅을 찾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승패가 걸려져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신축 못 하겠어요 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하신 분들이 사실 분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꽤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파셔도 돼요. 제가 아시는 분 그렇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안목, 또 그런 이제 발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사드릴게 수수료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안목만 키워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요즘에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갔거나 아니면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 보면 이 땅을 파시는 분들도 이 빌라나 원룸이나 상업 건물을 지어서 지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남을까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지어서 파시거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길 그 수익을 네. 토지 토지 가격에다가 이미 얹어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땅들은 뭐 다른 사람이 갖고 갔거나 아니면 네.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이렇게 네.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네. 있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말 드리려고. 고급 정보입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봤는데 이 땅은 공사 못 합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라고 했던 땅들. 그런 첫 경우도 번째. 있나 보죠? 예. 아시면서. 네. 제가 그럼 한번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시공업자들하고 시공업자들한테 일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네. 같은 다른 너는 얼마 했니? 너는 얼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욕먹기가 싫거나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철거 업체를 한 곳을 네. 아예 선정을 하셔서 네. 그 철거 업체 사장님을 한번 그 현장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철거를 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공종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토목공사도 가능하고 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땅이 그 주변 땅이 뭐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인데 네. 이 땅은 2천만 원에 나와 있다. 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첫 번째가
공사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 네. 철거업체를 어떻게 수소문을 하셔서 그 작업하시는 분하고 그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시세가 네. 뭐 3천만 원대인데 네. 내가 2,500만 원에 산다.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이다. 그러면은 5, 25, 2억 5천만 원을 더 싸게 그쵸.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2억 5천만 원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이미 싸게 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땅은 남들이 공사를 포기한 땅, 공사를 포기한 땅. 그러니까 인허가나 법규상으로 안 되는 땅은 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공사가 안 되는 땅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건축법적으로 여긴 건축허가 안 내는 거 그거 말고 공사 여건이 안 돼서 잘 안 돼서 남들이 포기한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싸게 나온 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근래에 있었는데.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하철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30초. 여기 30초요? 예, 30초. 네. 30m도 안 떨어져 있는 원룸 부지였는데요. 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석축이 거의 한 4m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옛날에 지은 집이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축이 한 4m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 석축을 전부 철거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집까지 철거를 하고 또 이 위에 있는 집하고 같은 레벨 선상에 옆집이 있다 보니까 얘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공사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던 땅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검토 의뢰가 와서 현장에 철거하시는 분하고 토목하시는 분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들어가겠지만 이제 토목 공사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H 파일에다가 흙막이해서 토류판을 하지만 여기 이제 CIP로 해서 좀 튼튼한 걸로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토지 계약을 했는데 그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0만 원 차이, 그래서 2억 5천 정도를 더 싸게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의외로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축대 위에 있는 집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달랑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집이 따닥 붙어 있을 때는 이거 철거할 때 옆집까지 같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사비나 그런 민원이나 그런 또 사고가 두려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일반인들은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땅만 싸게 살 수 있으면 그 보안공사 아까 말씀하신 거 CIP 박아서 한 1억 들어가도 내가 한 2억 5천 싸게 사면 그거 죽어도 결국 1억 5천은 이제 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물들은 이제 지하층부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왕 같은 가격,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갖고 이 통 건물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매입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막 찾아다니는데 계속 봤던 거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여기 딱 가서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 건물로 매매를 하실 때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축도에 있는 것이 저쪽에서 봐서는 1층인데 이쪽이 이제 지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 1층처럼 보이는 거죠. 전쪽이 이제 지하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축대에 있는 것을 이제 잘만 활용하면 건물의 어떤 회용 가치를 더 이제 높여서 땅도 사게 사고 건물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한쪽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1층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사지 있는 데 가보면 이렇게 축대에 있는 건물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안 된 것들. 좀 싸게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전봇대 있잖아요.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전봇대가 이 영상 사진에서도 보면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두 개 있네요. 큰 놈은 한전, 작은 놈은 K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통신주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내 땅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얘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얘 전부 다 옮길 수 있거든요.
예, 전봇대도 한전에다가 네. 이제 신청을 하면 옮겨주고, 물론 이제 돈은 자기가 내야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안 내는 어떤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민원 처리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사할 때는 돈을 한전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공사도 이제 자기네들이 와서 해주고, 또 KT 같은 경우에 KT 전봇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이동을 시켜줍니다. 대지 경계선 사이로 네.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혹시 전봇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매입하는 걸 포기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땅을 봤는데 막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창문에 바로 그냥 전봇대가 있으면 이건 나중에 임대도 잘 안 나갈 거고 네.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옮길 수 있습니다. 돈만 드리면 돼요. 네. 큰 돈도 들어가지 예, 않더라고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네. 이 정도. 예. 물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300, 500은 큰 거지만 이게 사업 시행은 이제 억대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죠. 예. 네. 그로 인한 수익이 훨씬 더 그렇죠. 크죠. 네. 원하는 위치로 대지 경계선 내에서 이미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등기부 등본이 뭐 3장, 네. 6장 해가지고 뭐 전세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한 뭐 4-5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등기부 등본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반인들은 무섭죠. 예. 큰일 난지 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부동산 사무소에 네. 오랫동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내려가고, 네. 또 가격이 싸니까 누군가 와서 봤는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엄청나다,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물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이 땅은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건물이 한 20년 전쯤에 네. 이 불법으로 건축이 돼 있는 건물이었어요.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로 돼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나왔는데, 이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안 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낸 금액이 2억 5천만 원. 2억 이게 5천이요? 이제, 이게 사용 승인은 안 났지만, 네. 이 사용 승인이 안 나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세금도 당연히 내고. 네. 예.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등기부 등본도 이렇게 복잡한데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도 없고, 이행강제금 엄청 나와. 2억 5천. 이행강제금 2억 5천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처음 몇 마디 듣다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겠네요, 진짜. 하셨죠. 예. 그래서 이 물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위치가 이제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검토를 해봤는데, 등기부 등본에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갑구에 몇 개나 있었어요, 그런 게? 갑구에가 한 22개, 22개.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22개가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예. 섞여 있으니까 일반인들을 보면 예. 저도 이거 뭐야? 하면서 잘 모르면 일단 패스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하고 전세권 같은 것들이 또 한 4-5개 붙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했는데, 네. 사실 얘는 그 매매를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네. 은행 대출. 대출. 네. 네. 은행 대출 담당자한테 이 등기부 등본을 보내서 얘로 대출이 가능하냐를 확인해 보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네. 예.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겠죠. 예. 대부분의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잔금을 내면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게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는 거는 좀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네. 내가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 이 계약한 이후에 뭐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그러겠죠. 네. 예, 대출이 일단 안 나오고, 은행에서 계약하기 이전엔 자기네가 검토를 해서 얘를 승인을 어느 정도 받아놨는데, 얘가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특약 조건으로 해서 닫아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이후 다른 이제 권리관계가 있게 되면 이 계약은 뭐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달아내야겠네요. 예. 그 시점에서 또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내고, 네. 얘네들 다 정리하고, 이 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정리하고, 나중에 토지 대출을 받으면은 안 되냐? 네. 그래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일단 돈을 다, 잔금까지, 토지 대금을 내가 현금이 있어서 네. 돈을 다 내면, 그 이후에 토지를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네. 토지 대출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대출밖에 안 되고 네. 공사비 대출은 보통 한 80%, 70%, 80%의 토지에서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퍼센트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잔금으로 내게 되면 네. 좀 어려워지고 네. 또 한 가지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대부분 다 10억 이상은 되니까 자금 출처에 네, 자금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그쵸.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자금 출처 쓰는 칸에 대출 그쵸. 네, 이렇게 쓰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자기가 현금으로 다 집어넣는 10억, 20억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세세하게 또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쵸. 일단 요런 권리 관계가 복잡한 토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을 확률이 많고 네. 본인이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 네. 공사비 대출을 받을 그 대출하는 은행에다가 보내서 대출 네. 가능 여부만 확인을 하시게 되면 네. 그쪽에 법무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주니까 그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관계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이제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이행강제금도 있었다 했잖아요. 예,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해강제금이 왜 나오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네. 2005년도쯤에 네. 이제 어떤 그 집장사 아저씨가 그 건물을 다가구 주택인데 지어서 이분한테 팔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한 5년 안에 이거 양성화가 된다. 양성화. 양성화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네. 내가 이거 좀 싸게 넘길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이제 덥석 믿고 네. 매입을 하셨는데 양성화가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돼도 양성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을 이제 내기도 아까우니까 안 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은 소유권 보존이 되면 사용 승인을 먼저 받고 네. 사용 승인 접수를 할 때 건축물 대장이 접수가 되면서 네.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소유권 보존이 되잖아요. 네. 그 등기부등본에. 네. 근데 이런 애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허가죠.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만 있는 겁니다. 예, 등기부등본만 있는 이유는 본인이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네. 건물이 있으니까 대신 네. 이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군요.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의 또 여러 가지 권리관계 또 이제 뭐 돈으로 해결돼야 될 것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수익성이 있었나 보죠? 예. 워낙에 위치가 좋았고요. 네. 동네도 이제 강동구 쪽에서 이제 좀 좋은 동네였는데 가격대가 네. 일반 시세보다 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평당. 예. 여기가 대략 몇 평 정도 되죠, 여기가? 여기가 55평 정도. 55평. 예. 그러면 5억 5천 싼 거네요. 예, 엄청나게 쌌죠. 그럼 이제 5억 5천에서 뭐 이행강제금하고 기타 풀어도 예. 오히려 더 이거 남았었나 봐요, 돈이.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매도하신 분은 그 매매 대금을 받아서 이행강제금 내고 여기에 걸려있는 채권들 다 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그 금액으로 이제 매각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땅과 네. 이 땅의 그 가격 차이를 네.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원룸 건물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부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등기부등본 복잡한 것들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 이제 꺼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은행에 대출 심사 받아보시고 또 거기 뭐 법무사나 전문가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또 기타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있으면 어차피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싸게 사니까 예. 그 싸게 산 거를 내가 그런 거 돈을 지불해도 남으면 이거 이제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완벽한 깨끗한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싹 조금 연관이 돼가지고 연계가 되는데 네. 이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것까지 투자금으로 생각을 해서 수익률표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이 사례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네. 대부분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땅을 매입을 할 때 매도하시는 분이 명도를
해줘라. 이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땅이 좋고 또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또 한번 어필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네.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 부지인데, 다세대 빌라 부지 한 110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네. 예. 2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개 필지의 1층에 네. 자리가 좋다 보니까 대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북도로 끼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이 편의점이 들어가 있었어요.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이 이제 새로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된 편의점이 있다 얼마 안 보니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을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2개 필지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사람들이 2개 필지를 한꺼번에 네. 사는 거지, 거기 사가지고 이제 갖고 있으려는 사람은 그렇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접근을 했는데 이 1층에 편의점이 폐점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했다가 아, 폐점이 어렵다 하니까 그냥 철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 금액, 네. 폐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산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네. 그 비용을 집어넣고도 네. 수익률이 다른 부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래요? 거기 폐점 비용이 얼마나 됐었는데? 폐점 비용, 이게 본사에다가 내는 비용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원래 운영을 하시던 분이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전체 말씀을 2억 정도. 예. 그런데 이거 2억을 내고도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싼 부지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110평인데 주변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얘는 2,500만 원 정도에 지금 나와 있었던 상태예요. 그럼 500만 원 싼 거니까 거의 한 6억 정도 싼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2억 내고도 4억 남네요. 그렇죠. 이런 그 계산을 다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수익이 안 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세대수가 많이 안 나온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 위에 쪽에 도로가 6m 북도로, 네. 북도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뭐 심의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다세대를 지을 때 원래 다세대는 4개 층이잖아요. 네. 근데 6m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4m 도로가 뭐 2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완화해서 네.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서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네. 이 땅이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5개층으로 올렸겠네 여기는. 그렇죠. 얘는 다세대 5개층, 총 6층 필로티까지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니까 얘는 뭐 수익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땅도 없는 싸게 땅이. 사고 예. 한 개층 완화받아서 더 올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꽤 많이 났겠는데 그러면 예, 여러 그렇죠. 가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서울에 보면 명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명도를 보통 이제 매도인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 땅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다 보니 매수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명도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간은 적게 들지만 이제 비용이 든다든가 이제 이런 걸 잘 따져봐서 내가 땅만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명도가 만약에 매도하는 쪽에서 매수하는 데서 그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걸 좀 제껴놓는 게 맞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의 임대차 계약서도 좀 네. 받아보고 그렇죠. 계약 날짜가 언제까지인지도 보고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분이 뭐 5명 중에 1명이 걸리는데 잔금 이유까지 있는데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배를 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예. 2배 주고. 예. 600만 원 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그런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제가 신축 이제 말씀드렸는데 신축이 참 좋은데 좋은 땅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뻔하게 나온 땅들은 그렇게 알아보시면 수익성이 이렇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땅들을 내가 좀 신경 써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큰 수익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례까지 들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공사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그건 이제 철거업체 불러다 철거만 할 수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제 권리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한 거. 또 기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 세 번째는 이 명도의 비용이나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싸게 나온 거. 그래서 남들이 포기한 것들. 요렇게 약간 이제 하자라고 그러죠. 하자가 있는 것들을 내가 풀면 그 푼 게 나한테 돈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좀 더 노력하고 관심 가져서 좋은 땅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